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청주 상당 정우택 후보의 공천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됐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봄꽃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시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안전실을 설치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모호한 부서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폐교한 강원 관광대 학생 300여 명이 음성군에 있는 강동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한 대학의 학생들이 분산되지 않고 대거 이동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청주 상당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청주 상당에는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청주 상당 후보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청주 상당에는 대신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됐습니다. 당초 정 의원과 경선을 치른 윤곽근 전 고검장은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 전 부지사는 앞서 청주 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수민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정 의원의 공천 취소와 서 전 부지사의 전략 공천은 다음 주 열리는 국민의힘 비대위 재의결로 확정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의 공천 취소로 인해 여야의 선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의 후보가 바뀌면서 국민의힘은 원팀 선거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격 수재가 사라진 민주당도 선거 유불리를 재점검하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 청주청원에 변재일 의원이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이번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충북 여야 최다선인 5선 의원들의 6선 도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청주권 여야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22대 총선은 청주 정치권의 완전한 새판짝이라는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 지역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경선 탈락에 대해선 본인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주 육거리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충북 지역 후보들도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변재일 의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이겨야 하는 날입니다.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오송 참사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를 찾았고 22대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유족에게 이 대표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또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경우 4명의 현역 중 3명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상황.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도 예상 못한 결과라며 이는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후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의 주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여야 지도부는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 방문을 이어가면서 중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공약 이행률 논란으로 고발당한 제천 단양 선거구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가 민주당 이경용 후보를 맞고발했습니다. 엄 후보는 지난 1월 이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8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한강 수계관리 기금 가운데 제천 단양이 받은 금액은 0.4%인 309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받은 기금은 2,503억 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한강 수계관리 기금 통계자료 33쪽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했다는 엄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꽃묘장에는 출하를 앞둔 봄꽃이 활짝 피었고 도심 곳곳에 봄꽃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올해 봄꽃 개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꽃묘장 안에는 봄 내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봄의 전령사 펜지부터 비올라, 크리산세멈까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피웠습니다. 지난해 11월 파종에 겨우내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입니다. 꽃묘장 관리원들은 꽃잎을 솎아내고 곳곳에 물을 뿌려주며 출하 준비에 나섭니다. 펜지하고 비올라 종류가 좀 추위에 좀 강해요. 그거부터 심기 시작해서 여기 한 15종에서 한 20여 종의 꽃이 있는데 피는 순서대로 심게 될 것 같아요. 도심 곳곳에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청주 지역의 평년 매화 개화일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보름 이상 앞당겨 꽃을 피웠습니다. 봄꽃 개화 시기에 영향을 주는 2월 평균 기온이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지난 2월 평균 기온은 3.1도시로 평년 기온인 영하 0.3도씨보다 3.4도씨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서 기온이 높았습니다. 매화를 비롯해 다른 봄꽃들도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월 초에야 꽃을 피우던 청주 지역 벚꽃은 3월 말에 피기 시작했고 개나리와 진달래 등 다른 꽃들의 개화 시기 역시 10일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았지만 3월 초순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민간 기상업체는 청주 지역의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를 3월 26일과 28일, 벚꽃은 3월 31일로 예상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안전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또 암호 같았던 부서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청주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따른 수많은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난 담당 부서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재난안전실 설치를 방안으로 내놓은 이유입니다. 기존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 등을 떼내어 재난대응과로 분과하고 하천방재과와 함께 묶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CJB가 보도한 암호명 같은 부서명도 대부분 과거 명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성장 전략국은 도시국으로 개명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같이 누가 봐도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토지국은 주택국으로, 도로사업본부는 건설교통국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다소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의 조직은 기존 7개 실국에서 9개 실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부서를 찾기 어려웠다는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들어왔었잖아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알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 신성장 전략국이라는 명칭을 도시국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아동과 보육 업무가 겹치면서 업무 과중이 빚어졌던 아동보육과의 보육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겨지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청주시의 조직 개편안은 5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CJB 지난해 7월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하청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고 쿠안 씨의 아내 레티와 씨와 함께 원청과 2달 동안 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오늘 교섭에서 이번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은 분향소 조문과 본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와 안전 작업 계획 등을 제출하기로 협상했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전임의와 의대 교수진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모든 구성원은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달라면서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대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교한 강원 관광대 학생 300여 명이 음성군에 있는 강동대학교로 한꺼번에 편입했습니다. 한 대학의 학생들이 분산되지 않고 대거 이동한 건 전무후무한 일일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유일의 대학이었던 강원 관광대가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잦은 폐교한 것입니다. 당시 재적생은 간호학과 학생 300여 명.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학생들에게 음성군에 있는 강동대학교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해당 학과가 있고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이 또 이런 현실에 직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 대학이 그래도 그 학생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요. 2학년에서 4학년까지 특별 편입생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불안정했던 대학에서 벗어나 양질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열정이 많으셔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수도권 학생 비율이 75%로 높았던 만큼 지리적으로 통학이 수월해진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원래 학교는 이제 자차로 길면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자차로 1시간이면 경기도에서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어졌어요. 간호학과 교수진을 17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실습실을 추가하는 등 과감한 투자에 나선 강동대학교. 내년에 관내 국립소방병원도 개원하는 만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간호학과의 목표는 국가고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국가고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대에서 새 둥지를 찾은 300여 명의 학생들이 폐교의 아픔을 딛고 다시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예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 가산점 부여를 금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CJB의 보도와 관련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비슷한 성격의 전국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업체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정치권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23대 이두영 회장의 이임식과 24대 차태환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 이두영 전 회장은 재임 기간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발족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태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업과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상임회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제천시와 아세아 시멘트, 롯데케미칼은 오늘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을 위한 CCU 기술 개발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관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직접 발굴하고 협력하는 연구로 기업은 시멘트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집, 활용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지자체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괴산군은 오늘 음성군청에서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합의점 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세 개 군은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계 석전대제가 오늘 청주 향교에서 홍성모 전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오늘 석전대제는 관리에 따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초원관을 맡았습니다. 석전은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2회 한국분재작가전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분재작가회 회원 45명이 가꾼 소나무, 향나무 등 송백류와 잡목류 분재작품 1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분재작가회는 한국분재 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창립한 단체로 전국 10개 권역의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SNS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치안 정책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찰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 계정이 해킹되면서 페이지 이름이 중국어로 변경되고 기존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사이버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응답경찰서는 친인척과 공모해 거액의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용기 제조업체 연구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티타늄 소재 인공 척추관절 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35억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등 다른 피의자들과 결탁해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